자, 그래서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수행을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먼저 찾아줘야 해요. 그래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하는 그러한 관계식은 우리가 앞서서 그 베이지 룰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다시 복기를 해보면 얘가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의미를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 파라미터의 prior distribution, 그리고 이 부분이 likelihood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x라고 하는 관측 가능한 그런 베리어블에 컨디셔닝 된 세타의 posterior distribution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우리 앞서서 MAP 추정을 할 때 똑같이 살펴봤던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MAP 추정에서는 이 posterior distribution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표였죠.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세타를 찾아주는 게 우리의 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분모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우리가 그냥 무시를 해도 돼요. 왜냐면 p 세타 기분 x 얘가 이 likelihood와 이 prior의 곱에 비례하니까 어차피 얘를 맥시마이즈한 세타를 찾아주는 데 있어서 분모에 해당되는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전혀 의미가 없죠. 근데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우리가 얻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모에 해당되는 마지널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를 하기 위한 이 텀을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바로 이렇게 계산이 수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안쪽에 있는 텀을 살펴보면 이게 x와 세타에 대한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가능한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을 해서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는 이 과정이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널리틱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그리고 우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는 이렇게 인테그럴에 해당되는 이러한 연산 부분이 항상 그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바틀렉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폼을 보면 보통은 모형을 가정함으로써 우리가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는 이 라이클리후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x와 세타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뒤집는 그러한 연산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 모수가 뭔가 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옵저버블한 베리어블 x에 대한 그러한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수행하는 과정을 앞서서 우리가 인퍼런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p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관찰을 해서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얻어냈다라고 해볼게요. 그걸 우리가 p 세타라고 하면 어떤 x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세타 해시라는 게 어떤 딱 주어져 있으면 얘를 이용을 해서 그냥 프리딕션을 수행을 했죠. 근데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는 이 세타라는 게 어떤 점 추정치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세타에 대해서 이런 마지널라이즈, 다시 한번 인테그랄을 수행을 해서 px라고 하는 예측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널라이즈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게 곧 이러한 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가 주어진 상태에서 x에 대한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기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 인퍼런스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자, 요 두 개의 텀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주어져 있는 세타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인퍼런스를 하는데 반영한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우리가 예측을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이 첫 번째 텀만 사실 고려를 한 거예요.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세타 스타라고 하는 어떤 값이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는 이 세타가 가변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세타 자체가 따르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러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고 또 다른 세타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이것들을 모두 평균 내준 값으로 예측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얘가 세타가 되면 결국 이 세타에서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값을 뽑았어요. 이게 세타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세타 1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측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세타 1만 가능한 게 아니라 세타 2라는 값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하면 세타 2라고 하는 그러한 프리딕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세타들에 대해서 이 프리딕션들을 다 웨이티드 썸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취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값, expected value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나의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이 과정을 앞서서 배웠던 ML이나 MAP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앞서 설명드렸지만 ML이나 MAP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치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어낸 세타 스타는 어떤 특정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ML이나 MAP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연산에 해당되는 문제는 바로 옵티미제이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ML이나 MAP나 우리가 모두 어떤 목적 함수를 얻어낼 수가 있고 이런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 그러니까 ML에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찾는 문제였고요. MAP에서는 네거티브 로그 포스테리어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러한 세타를 찾는 문제였죠. 결국 다 최적화 문제로 포뮬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추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요 연산 문제로 다루는 게 옵티미제이션 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세타 스타를 얻어내면 프리딕션은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합니다. 결국에는 이 우리가 가정한 함수 자체가 모델 자체가 세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값으로 딱 정해지면 x 집어넣어서 딱딱 연산하면 프리딕션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는 우리가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로서 세타를 얻는 게 아니라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서의 세타를 얻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컴퓨테이셔널하게 버든이 되는 과정이 ML이나 MAP의 옵티미제이션이 아니라 여기서는 인터그레이션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노얼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PX 자,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되죠. 그리고 프리딕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딕션을 할 때도 점 추정치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쭉 연산을 해서 예측치를 얻는 게 아니라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죠. 인퍼런스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다시 인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 이러한 인터그레이션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인퍼런스를 아무 때나 그러면 이런 인터그레이션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앞서서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 개념을 배웠죠. 특정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특정한 형태의 그러한 라이클리후드 이게 결합이 돼야 우리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어널리틱한 폼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를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널리틱한 폼으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모양일지를 우리가 근사화를 해야 돼요. 이런 어프록시메이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연산량은 많지만
우리가 많이 샘플링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정확하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계열의 방법이 있고요. 그게 여기서 보는 MCMC,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샘플링 기법의 방식들이 될 거고요.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어떤 간단한 형태의 디스트리뷰션, 어널리틱한 폼으로 가정을 하고 근사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라플라스 어프로시메이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인퍼런스에서는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과정, 이런 데 있어서 이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이 연산 과정이 아주 큰 그런 허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개념만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어떤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 자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델 파라미터 세타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세타 이외에 관측할 수 없는 어떤 잠재적인 변수 G라는 걸 도입을 해서 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유용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G는 세타랑 다른 점은 이 모델에 명시적으로 파라미터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X랑 다른 점은 우리가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베리어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포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델의 구조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모델 파라미터와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히든 마르코프 모델 이러한 모형들이 이러한 머신러닝 모델들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 컨셉만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모델과 뭐가 다른지 그 부분만 살펴보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텀이 바로 이 데이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p, x, 기분, 세타 이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 모델에 이 라이클리후드를 결정하는 잠재적인 변수 g도 같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모델 파라미터에만 의존되는 그런 라이클리후드 펑션은 이 g에 대해서 역시나 이런 식으로 마지널라이즈를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터그레이션 하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로 하게 되겠죠. 왜냐면 likelihood 펑션은 이 모델 파라미터에만 그런 의존적인 함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likelihood를 구하면 그 이후 과정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할 수 있죠. 우리가 likelihood를 아니까 MLE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베이지안 인퍼런스로 확장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likelihood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마지널라이즈 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니까 이때 역시나 이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의 관계를 이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이 likelihood 폼을 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어프록시메이션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Directed Graphical Model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표현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피컬 모델에서는 우리가 노드와 엣지로 우리의 이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을 표현을 할 건데, 노드는 각각 랜덤 베리어블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노드들 간의 연결 상태, 이 엣지는 이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어떤 확률적인 관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렉티드 그래피컬 모델 혹은 우리가 베이지안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러한 방법들은 앞서 살펴봤던 이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의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이 컨디셔널한 디펜던시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A, B, C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들 간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들을 이 그래피컬 모델로 표현을 해봤더니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노드들 A, B, C는 랜덤 베리어블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엣지는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확률적인 관계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래피컬 모델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우변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팩토라이즈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피컬한 모델로부터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면 A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어디에도 컨디셔닝 되어 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A 이렇게 단독으로 디스트리뷰션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을 살펴보죠. 얘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A의 영향을 받는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B given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A, B 둘 다에게서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P, C given A,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의 곱이 결국 이 전체적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들을 이 그래피컬 모델로 표현을 하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식으로 팩토라이즈를 해야 하는지,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식으로 팩토라이즈 되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그래피컬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나타나는 모든 랜덤 베리어블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바로 요게 되죠. probability of x1, x2, x3, x4, x5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이런 식으로 팩토라이즈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x1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컨디셔닝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5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x2는 x5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x3는 x1, x2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x4는 x2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려면 우리가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알면 우리가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래피컬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라지 K개의 노드가 있는 이런 그래피컬 모델에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팩토라이즈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PAK는 XK의 페어런트 노드들이에요. 그러니까 XK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노드들의 컨디셔닝된 이러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들의 곱으로 전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르누이 그 실험에 대해서 이러한 그래피컬 모델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익스페리먼트는 x 기분 mu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의 뮤가 이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을 모델링하는 그러한 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x1부터 라지 n개까지, x1부터 x 라지 n까지의 이런 샘플을 얻어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 그래피컬 모델로 표현을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베르누이 시행에서 개별적인 샘플들은 서로 당연히 독립일 테니까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xi 은 mu, 자, 이것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팩토라이즈 할 수 있다는 것과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로 그래피컬 모델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 옵저베이션에 해당되는 그러한 노드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어떠한 값, 이 값이 뮤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뮤는 프라이어였어요. 프라이어. 그쵸? 이 모델의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어라고 불렀는데 이 프라이어에 영향을 주는 어떤 또 다른 파라미터들이 존재한다. 자,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하이퍼 프라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노드로 표현을 하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스칼라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것들조차 또다시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피컬 모델에서는 이렇게 원 안에다가 이 알파랑 베타를 기입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예제에서는 알파랑 베타는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베르누이 익스페리먼트에서 이 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0에서 1 사이의 컨티뉴어스한 값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앞서서 그 컨주게이트 프라이어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러한 형태의 모수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바로 베타 디스트리뷰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두 개의 모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뮤가 이러한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뮤에 영향을 주는 어떤 컨스턴트 알파, 베타 이 두 개의 값이 존재하잖아요. 얘를 그래피컬 모델에 표현을 해서 최종적인 프로베비스틱 모형을 우리가 모델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렉티드 그래피컬 모델, 이 뭔가 엣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그래피컬 모델은 설명드린 대로 이 다양한 굉장히 많은 이 랜덤 베리어블이 인볼브 되어 있는 어떠한 시스템을 설명을 할 때 이 전체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얘를 어떤 식으로 팩토라이즈를 해야 하는가, 이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의 이 디펜던시를 표현을 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툴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델 셀렉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모델 셀렉션이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델의 가설 공간이 있고 이 주어진 데이터셋을 이 가설 공간 안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모델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모델의 가설 공간이 너무 넓으면 그러면 오버핏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좀 더 플렉서블한 모델들이, 다시 얘기하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델에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수가 많은 그러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핏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렇다고 이걸 너무 제한을 두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도 가장 잘 설명을 못하는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얘기하면 언더핏 되는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측 성능도 좋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그 단계보다 좀 더 높은 레벨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델을 셀렉션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임피리컬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 앞서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추정하기 위한 그런 임피리컬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네스티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란 건 뭐냐면, 어려운 것 없이 여기서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먼저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일반화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이 테스트 데이터를 먼저 뽑아내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선택하거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셋이 남게 되죠.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한 일반화 성능의 그 추정치가 가장 좋은 그러한 모델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리그레션 문제를 우리가 다룬다라고 했을 때, 자, 나는 1차 함수, 그러니까 리니어 펑션이죠. 그리고 2차 폴리노미얼, 3차, 4차, 5차. 자, 이렇게 5개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펑션을 가정하겠다
라고 하면 이 리니어 펑션을 이용을 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한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의 추정치, 그거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2차 폴리노미얼 함수에 대한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 3차에 대한 결과, 4차에 대한 결과, 5차에 대한 결과. 자, 이걸 각각 계산을 해보면 어떤 모델이 일반화 성능이 좋을지 우리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모델, 예를 들면 3차 폴리노미얼 펑션이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된 모형을 가지고 이 전체 데이터로 모형을 다시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를 추정을 한 후에 그 결과로 앞서 맨 처음 우리가 스플릿 해놨던 이 테스트 데이터로 일반화 성능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셀렉션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예로 든 것처럼 내가 상정한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일반화 성능이 좋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모델을 셀렉션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모델 셀렉션 과정조차도 이 베이지안 어프로치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지 K개의 이러한 모델들을 가정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기존에 우리가 봤던 베이지안 어프로치에서는 먼저 모델 파라미터 세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타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likelihood, 이 데이터셋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자, 이런 퀀티티를 우리가 측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 세타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이어키를 하나 더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라는 게 결국 어떤 모델이 결정되면 그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이 되는 그러한 퀀티티고,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샘플링이 되면 그거에 컨디셔닝 된 어떤 모수,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 세타 K라고 하는 모델 파라미터가 샘플링이 될 수가 있고, 그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베이지안 어프로치에서 이 상위에 그 레이어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어떤 베리어블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모델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이즈 룰에 의해서 얘는 이 모델에 대한 프라이어, 그리고 이 likelihood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두 번째 텀, 요 likelihood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중간에 세타라고 하는 모델 파라미터가 인볼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likelihood 텀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모델에 컨디셔닝 된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고, 이거에 따라서 likelihood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세타에 대해서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해주면 우리가 이러한 likelihood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좌변에 해당되는 이 텀을 우리가 모델 에비던스 혹은 그냥 마지널 likelihood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적의 모델은 이 맥시멈 업 포스테리어리 추정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좌변에 해당되는 이 텀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러한 모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모델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이 모델들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가 이거를 가정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유한계의 어떤 모델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모델에 대한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죠. 이거를 알아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거를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고려하고 있는 이 셋들 중에서 각각의 모델이 뽑힐 확률이 그냥 유니폼 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라지 K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유니폼 하니까 결국 이 포스테리어를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M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모델 에비던스가 가장 큰 그러한 모델을 찾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핏 살펴보면 이게 왜 잘 작동을 하는가 의아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 텀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모델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셋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 이 라이클리후드는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그러면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앞에서 봤던 이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의 단점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베이지안 모델 셀렉션에서는 그 부분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세타에 대한 이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파라미터 셋들에 대해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다 마지널라이즈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그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봤던 이러한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세타를 찾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런 오버피팅에 강건한 그런 모델 셀렉션 과정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아주 그냥 하이 레벨에서 한번 훑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용어들이 있고 뭐 이런 접근 방법이 있구나 라고 큰 틀에서 그 그림만 그리시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접하게 되는 개념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런 수리적인 개념들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수리적인 그런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각각의 방법론들이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그런 그 모델들에 대한 그 시야가 상당히 넓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그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스스로 학습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